자, 두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볼게요. 겁나게 복잡하게 써있죠. 별로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 잘못했다는 얘기, 신고. 읽어볼게요. 방식이 이제 무신고, 과소신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신고.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신고 가산세 봅시다. 사업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1, 2, 3은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 확정신고는 4월 6일,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겠다. 내야 될 돈에 더하거나 돌려줄 돈에서 돌려줄 거, 덜 돌려주는 거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다 납부세액에 더한다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낼 돈에다가 추가로 내라는 거야. 반대로 돌려받을 돈 있으면 적게 돌려주겠다는 얘기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건너뛰고 일반적인 무신고를 보면 무신고한 납부세액 곱하기 20%.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영세율 과세 표준이 있어요. 영세율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곱하기 0.5%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부정행위라면 여기만 엄청 세죠. 40%.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외우기가 힘들면 우리나라는 사자를 종종 싫어하죠. 죽을 사자 한 40%쯤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율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봐봐. 무신고인데, 무신고는 신고를 안 했다는 거지. 예. 과소신고를 같이 보면서 갑시다.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소신고예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내야 될 돈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소신고한 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거나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과소신고로 넘어갈게요. 사업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액이,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작아. 예? 과소신고했고 또는 환급은 똑같은 얘기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환급보다 더 많이 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환급은 다 제외시키고, 자,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냥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보면 돼요. 그냥 납부세액이야. 작게 얘기하면 그것의 이게 20%죠. 그것의 절반인 거야. 10%. 그리고 이게 더할 거예요. 얘들하고 종류가 두 개 달라. 영세율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항상 0.5% 이렇게. 얘는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쟤만 20%였던 것이 10%로. 그러니까 완전히 신고 안 하네. 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하네. 그러니까 두 배를 세게 맞는다. 근데 영세율 과세 표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있죠. 항상. 무신고를 했건 과소신고를 했건 간에. 자, 이제 외웁시다. 이런 얘기예요. 가산세 첫 번째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시나 봐. 너 뭐 내야 되냐면 부가세 신고서도 내야 되지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낼 수도 있고 늦게 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구조 잘 봐봐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거래처별로 이렇게 나와요. 100만 원짜리에 세액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힌단 말이에요. 거래처별로 쭉 다. 근데 그 중에 이게 하나 빠졌어. 잘 들으셔야 돼.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리는데 방금 봤듯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집어넣으면 지연제출이라고 했죠. 약간 늦게 낸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0.3이라고 했어. 근데 확정신고가 지나서 나중에 고치면 두 배가 튄 0.5라고 했어. 두 배라고 본다고 했죠. 자, 이걸 알겠어요. 근데 어디다 때렸나 봐요. 어디다 때렸어요? 세액에다 때렸어요? 공급가액에다 때렸어요? 여기다 때렸거든요. 여기다 때려서 0.3이면 여기다 때리면 0.3이 아니라 그냥 3% 이렇게 하면 되지. 동일한 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다 때릴까? 여기다가, 기억하셔야 돼. 왜 여기다 때리지? 여기다 때려가지고 3% 하면 되잖아. 여기다 때려야 되는,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 빠진 애가 이렇게 생긴 게 빠지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때리나, 여기다 대고 이렇게 때리나, 아무 말이 없을 텐데,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뭐죠? 여기가 있는데 세액이 0원이야.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빠졌는데 여기다 때리면 어떻게 되겠니? 가산세가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앞에 머리에 공급가액에다 때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액이 없는 애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0.5, 0.3.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취지를 잘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이제 진짜 부가세 신고서야. 부가세 신고서에 얘가 만약에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금액만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납부세액에. 그래서 이 납부세액이 10만 원만큼 작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10만 원만큼 늘어나는 거지. 적게 낸 돈이 뭐냐. 그래서 너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어디다가 때리냐면 여기다 때리는 거예요. 지금 세액. 응? 납부세액에다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내야 될 이 납부세액이 잘못됐다는 거야.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그래서 너 만약에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무신고면 그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리는 거고 만약에 작게 신고했다. 이거는 통째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응? 통째로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하는 거고 여기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어. 근데 한두 장이 적게 된 거야. 여기 같은 경우겠죠? 그러면 그 금액의 10%를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응? 세액에다가 때리는 거야. 공급가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세액이 영세율이야. 그럼 잘 봐봐. 영세율은 세액이 없잖아. 그죠? 그럼 때릴 수가 없네. 그래서 아까 영세율이 빠지면 여기는 앞머리다 때릴 수 있는데 이게는 세액을 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 이거 빠지면 여기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안 맞게 돼. 그래서 별도로 영세율만 따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자, 영세율은 어디다 잡고 때리는 거예요? 앞머리다 잡고 때리는 거야. 공급가액에다가, 지금 과세표준에다가. 그리고 율만 조금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애들이니까 큰 혜택을 주자. 그래서 살살 때리는 거야. 예? 살살. 이해되셨죠? 왜 얘가 분리가 돼 있는지 얘는 세액에 영향을 안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산세 자체가 이 세액을 잘못됐구나. 그래서 넌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얘가 세액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앞머리로 가자. 그래서 앞머리에다 대놓고 0.5%를 때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깐만 어디까지 왔냐?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큰 틀이고 암기하실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 지금 수정신고 하지. 한번 잘못해가지고 수정신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막 때리자니까 미안하니까 너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했다. 그럼 깎아주겠다. 곱하기 요 금액에 50%의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다 50% 감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1년 이내에 하겠다. 했다. 그러면 20%. 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어. 딱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확정신고를 하면 다 6개월 이내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납부세액의 10%긴 하지만 항상 감면이 따라다니고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니까 앞머리엔 과세표준에다 때리는데 0.5%를 때리는구나. 예전에 이 비율이 좀 뭔가 논리적으로는 비율이 맞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여간 암기하셔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리고 항상 감면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신고도. 무신고는 앞에 가보면 무신고 쪽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는데 무신고에도 기한 후 신고 납부에 대한 감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부터 3월 거를 4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1개월 이내에 한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0% 감면이 존재해.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한다. 그러면 20%가 존재해. 예? 여기까지는 출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이건 진짜 이게 시험과 무관한 아니 여기까지 깊이 내면 정말 피곤한 시험인 거고 하지만 이 틀은 지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얘도 1개월 이내에 하면은 50% 감면이 있구나. 예? 그리고 뭐 6개월 이내에 하면 20% 감면이 있구나. 여기까지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주로 이쪽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단서에 뭐가 또 붙어 있어요. 이것의 취지를 잘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세요. 무신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 이런 거지. 그래? 1월부터 3월 거를 4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무신고. 또 하나의 상황은 4월부터 6월 거를 7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무신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취급을 약간 달리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봤듯이 지금 원칙적인 방법은 이거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얘도 마찬가지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 감면. 이렇게 적용을 한대요. 근데 이 밑에 단서가 뭐냐면 근데 얘와 얘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냐. 얘는 과세기간이 종료됐고 얘는 과세기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서가 이제 여기가 붙은 거야. 자, 위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무신고잖아.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요. 자, 봐봐요. 확정신고가 언제까지냐. 4월이니까 7월 25일이잖아요. 이때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가 되는 거야.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한 달이잖아. 한 달. 근데 여기 봐봐. 한 달이 아니지. 4월이니까 5월, 6월, 7월. 세 달이나 지났는데도 50%를 해주겠다는 거야. 얘만. 왜? 예정신고 기간 때 거니까 그래. 그럼 얘는 이런 규정이 없어. 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들어보고 혹시 회사 생활 하실 때 쓰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럼 부정행위는 뭐냐? 부정행위가 뭔지 써드렸으니까 뭐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사기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0%를 맞게 된다라는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항상 수정신고하면 6개월 이내에 50% 감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기해야 될 게 신고에서 나오면 신고 안 했다. 무신고 그러면 그 납부세액의 20% 이건 빼고 그리고 정말 세게 나오면 1개월 이내면 얘도 50%의 감면이 존재하구나. 1개월 이내면 얘도 50% 감면이 존재하구나. 여기까지만. 얘는 당연히 항상 50% 감면이고 여기는 1개월이라는 것만 조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1개월이나 50%야. 영세율 과표는 항상 0.5고 얘는 조금 냈으면 10% 완전히 신고 안 해버렸으면 20% 이게 2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위치는 이거야. 여기가 더 잘 나오니까. 안 그러고 그것에 더 나쁜 경우 무신고했다 그러면 더블로 뛴다. 영세율은 더블로 뛰지 않는다. 이렇게만 일단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